본격적으로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선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오르시치. 과거 K리그에선 오르샤로 그렇죠. 많이 알려진 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첼시를 잡아냈어요. 그렇죠. 뭐 일격을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 심사분에 이 골 장면 보셨나요? 네. 아 보셨어요? 네. 이제 페트코비치 선수가 헤딩 패스를 줬고 이제 우리 선수가 밑에서부터 달려가서 그 비싼 몸값에 포파나 선수가 끝까지 따라붙지 못하게 하고 결국 득점까지 침착하게 마무리해내는 그 득점도 살짝 찍어찬 거 그렇죠. 같은데. 살짝, 네. 엄청난 득점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첼시를 무너뜨리는 1대0 승리를 이제 자그레브가 오르시치의 골로 거뒀죠. 자, 이 오르시치 구 오르샤인데 K리그를 빛낸 그렇죠. K리그 출신. 네. K리그에 약간 향이 묻었다. 그렇죠. 그런 선수입니다. 사실 향이 묻었다고 하기에는 꽤 오래 있었어요. 네. 어쨌든 K리그 출신 최고 스타였죠. 2015 시즌부터 이제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하면서 뛰었죠. 노상래 감독 시절에 이제 전남 드래곤즈 입단해서 한 시즌 반, 2시즌 정도를 뛰었고 이제 중국 슈퍼리그의 창춘 야타이로 이적을 했다가 2017년 울산 현대로 이적을 하면서 다시 K리그에 복귀해서 한 시즌 반 정도를 뛰었습니다. K리그 통산 기록은 101경기 28골 15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2018년 시즌 중인 5월에 이제 자국 명문 디나모 자그레브가 이제 콜을 했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크로아티아 최고 명문팀 중 하나니까 자그레브가 제안을 하면서 오르샤 선수가 이제 K리그와 이별을 하고 유럽 무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물론 K리그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울산 팬들 입장에서도 아쉽긴 했겠지만 자국 선수가 자국 명문에서 부르는데 그렇죠. 가야죠. 네. 네, 그렇죠. 사실 이 선수가 K리그 오기 전에도 뭐 크로아티아에서 주목받기도 했었던 선수고 뭐 청소년 대표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런 선수였는데 이제 아마 에이전트가 제가 알기로는 에이전트가 또 K리그 선수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K리그와 연을 맺었다가 이제 K리그에서 전남 드래곤즈 울산현대에서 뛰고 이제 결국 2018년 시즌 중에 2018-19 시즌부터 이제 유럽 자국팀으로 돌아가서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로 뛰었고 그 이후로 이제 크로아티아 국가대표도 이제 발탁이 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선수가 런던에 강해요. 네. 그렇죠. 사실 오르샤 선수가 이제 기사가 자그레브로 간 이후에도 드문드문 나오고 있는데 꽤 큰 팀들을 많이 잡아내서 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런던 구단 팀들 상대로 특히 강한데 사실 자그레브 합류 후에 유럽 대항전 기록만 먼저 살펴보면은 챔피언스리그 오늘 경기까지 포함을 해서 7경기 5골 1도움. 오. 유로파 리그에서는 30경기 13골 6도움. 이 정도면 더 큰 팀으로 가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이적설도 나왔었죠. 원래 제가 지난 여름인가 지지난 이적 시장인가에서 벌리 이적설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더크문대 제의도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특히 이제 런던 구단 상대로 강한데 5경기 5골입니다. 와, 런던에 사실 런던을 연고로 하는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팀들 굉장히 강팀들이 많은데 먼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상대는 바로 토트넘입니다. 그렇죠. 익숙한 팀이죠. 이 경기 뭐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2020-2021 시즌에 유로파리그 16강전에서 이제 1, 2차전 두 번을 맞붙었는데 1차전에서는 침묵을 했고요. 토트넘 원정 경기였죠. 그리고 홈으로 이제 토트넘 불려와서 이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제 기억으로는 1차전에서 디나모 자그레브가 2대0으로 졌거든요. 0대1로 졌고 토트넘에. 근데 홈으로 불러와서 오르샤가 2골을 넣으면서 2대2가 됐고 그리고 연장에 접어들어서 오르샤가 이제 마지막 해트트릭을 완성시키는 결승골을 넣으면서 팀을 8강으로 진출시켰었습니다. 네, 많은 뭐 손흥민 선수의 팬들이나 토트넘 팬들이 이 시즌 유로파 우승 가자 했는데 16강에서 오르샤에게 오르샤에게 막혔습니다. 아픈 기억이 있었죠.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런던 팀을 상대로 유로파에서 골을 기록했어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맞붙었었고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런던 원정 경기에서는 잠잠했지만 다시 홈으로 불러들여서 웨스트햄 상대로 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늘 새벽이었죠. 이 런던에서 가장 전력이 강한 팀인 첼시를 상대로까지 득점을 했습니다. 네, 총 이제 2경기 토트넘과 2경기, 웨스트햄과 2경기 그리고 첼시 상대로는 이제 1차전만 치렀기 때문에 총 지금까지 런던 팀을 상대로 5경기를 치렀는데 5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더더욱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5경기 중에 총 3경기에서 득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 모두 결승골을. 결승골뿐만 아니라 사실 이 3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오르샤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 3대0 승리였고 1대0 승리였고 이번에도 1대0 승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순도 높은 골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시치가 맹활약함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게 바로 상대팀인 첼시입니다. 첼시가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펼쳐진 이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경기가 투엘 체제로 100번째 경기였다고 하는데 그렇죠. 최근 흐름이 좋지 않아요. 네, 2021년 1월에 부임을 해서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만에 100번째 경기를 달성했는데 사실 이 경기 전에는 이제 투엘 감독 100경기 달성해서 기쁘다. 뭐 다음 100경기도 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잔치상을 오르시아가 망쳐놨죠. 네. 근데 이게 이번 경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첼시가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투엘 옵타 이제 축구점 통계 매체 옵타에 따르면은 네. 투엘 감독 체제 첫 50경기에서 첼시의 실점 기록이 24실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실점 경기가 31경기에 달했고요. 네. 50경기 중에 60%가 넘는 경기를 실점을 내주지 않았죠. 이 기간 같은 기간 유럽 빅리그 최다 무실점 경기 기록이었거든요. 사실 투엘 감독 부임 초기에 첼시가 이제 강세를 보였던 거는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맨디도 엄청 잘했고. 그렇죠. 이제 네. 수비력이 이제 탄탄하게 받쳐준 덕분이었는데 사실 그때도 공격력은 조금 못 미쳤거든요. 뭐 티모 베르너라든지 네. 뭐 득점력이 안 되면서 방패로 후드로 패는 팬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클럽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이 첼시의 최대 강점이었던 수비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50경기에서는 53실점, 24실점이었는데 53실점. 사실 경기당 0.5실점도 안 했던 팀이었는데 경기당 1실점이 넘어간 네. 상황이고요. 무실점 경기가 31경기였는데 지금 최근 50경기에서는 17경기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보면 올 시즌 원정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뭐 올 시즌 개막 라운드였던 에버턴전에서 1등 승리를 거뒀죠. 근데 리즈 원정 경기에서 0대3으로 졌고요. 사우스햄프턴전 원정 경기에서도 1대2로 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그레브전까지 0대1로 지면서 원정 3연패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이게 2020년 12월 램파드 감독 체제 이후에 첼시에 처음 있는 일이고 투엘 체제에서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 2020년 12월에 원정 3연패 이때 이후에 이제 램파드 감독은 그 다음 달에 자리를 비우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만큼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성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개 라운드, 5라운드까지 펼쳐졌는데 6라운드까지 네, 펼쳐졌죠. 근데 어쨌든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5라운드까지 제가 기준을 끊었는데 6라운드 기준으로 3승 1무 2패고요. 5라운드 네. 기준으로 2승 1무 2패인데 5라운드로 끊었던 건 이제 앞선 이제 과거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였는데 네. 첼시가 리그 5라운드까지 2패 이상 거뒀던 시즌은 EPL 출범 이후 1992-93 시즌 이후에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앞에 그 세 시즌에는 모두 다 순위가 9자릿수 순이었어요. 그러기네요. 네, 10위권 이내에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살펴보면 애프터 로만, 그러니까 로만 이후에는 이제 한 번밖에 없었는데 저 시즌은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는데 2015-16 시즌. 저 시즌 아마 이제 첼시 팬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무리뉴 감독 2기 막바지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팀 전체도 뭐 상황이 좋지 않았고 잡음도 많았고 이래서 거의 강등권까지 추락을 했다가 이제 결국 무리뉴 감독과 두 번째 결별을 하고 히징크 감독이 급하게 소방수로 부임을 해서 이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그랬는데도 이제 불구하고 결국엔 최종 성적은 10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 시즌도 좀 출발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두가 멋진 남자 투엘 감독은 자그레브전 이후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 뭐 기자회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기자회견에서 나 스스로한테도 화가 나고 우리 경기력에 되게 화가 난다. 기대 이하의 성적이었다. 우린 날카롭지도 못했고 공격적이지도 못했다. 개개인과 팀이 모두 부족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반응을 보였죠. 경기 전에 이제 100경기 달성에 좀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좀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사실 첼시가 올 여름에 굉장히 활발한 그렇죠. 이적 시장을 보냈어요. 네, 뭐 일단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팀이었죠. 구단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포파나도 영입했고 이적 시장 막판에 쿠쿠렐라, 뭐 라임 스털링, 쿨리발리, 오바메양까지 이런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총 2억 8천만 유로 정도, 약 하나로 이제 3,830억. 유럽에서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쓴 클럽이 됐는데 초반 성적이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대로 성적을 만약 회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